무주 예반증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보면 여기 있는 발바닥뼈, 그리고 이제 엄지발을 무주라고 하는데, 발등뼈가 이렇게 안쪽으로 향하는데, 반대쪽으로 이게 엄지발가락이 무지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는 질환을 보고, 무지가 외반됐대서 무지 바깥쪽으로 튄 걸 보고 외반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주 외반증을 하는데, 주변의 가족분들 중에서 보면은 한두 분은 이런 발 모양을 가지고 있는, 특히 좀 나이가 드신 할머니들 중에서는 좀 꽤 있으실 거예요. 이런 무주 외반증이 이제 생기는 원인은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내재적인 원인, 두 번째는 이제 외부적인 영향을 볼 수가 있는데, 보면은 사실 이게 특별한 원인 없이 이제 무주 외반증이 나이가 들면서 좀 진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이제 아프리카 우리 보면은 부족들 중에 평생 슬리퍼만 신고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무주 외반증 환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어떤 잘못을 해서 무주 외반증이 생긴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여자분들이 보면 이제 굽이 좁은, 앞이 좁은 이게 하이힐이나 남자분들 중에서도 요새는 보면은 앞부분이 좁은 요런 신발을 신게 되면은 발이 요렇게 모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역시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어지게 되는 무주 외반증을 일으키는 또 원인이 되게 됩니다. 무주 외반증을 이제 생겼을 때 보면 이제 나타나는 증상은 초기에 아주 경미하게 휘어 있는 정도에는 대부분 환자분들은 이제 증상을 느끼지 못하시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특별한 치료도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근데 각도가 이게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서 한 30도 이상 이렇게 많이 휘게 되면은요, 첫 번째 발이 두 번째, 세 번째 발을 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심한 분들 중에는 보면은 엄지발이 이렇게 두 번째 발가락 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발바닥 밑에 굳은 살이 좀 뱅기기도 하고, 지간신경종이라서 이게 신경이 눌리다 보니까 신경에 혹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 합병이 되게 되면은요, 보행할 때도 많은 통증을 느끼시게 되고, 요 꺾이는 부분이 돌출이 되다 보니까 신발이 닿거나 요 부분이 이제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그래서 그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진행이 된 분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와서 이제 족부 전문의에게 진료를 보시고 추후로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되는지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초반에 근데 심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는 오늘 제가 몇 가지 좀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빠지는 원인을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 하이힐이나 볼이 좁은 이런 구두 같은 거를 신는 거를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진행이 되는 거를 좀 막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엄지발가락에, 그리고 엄지발가락 이렇게 바깥쪽으로 휘어지다 보니까 평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요법으로는 이거를 반대로 좀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면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걸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 손이 엄지발가락을 생각하면은 이런 고무줄이나 밴드 같은 걸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휘어졌던 엄지발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다시 조금 안쪽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런 스트레칭을 한 번에 하면은 이렇게 힘주는 연습까지 하시면서 한 번에 하게 되면은 한 1분에서 2분 정도 버티시면서 하는 방법도 좀 도움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발가락을 이렇게 쭉 핀 상태에서 까치발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네. 요때 주의할 사항은 발가락을 구부린 채로 들게 되면은 아무 도움이 안 되게 됩니다. 종아리 힘만 들어가게 되니까 발가락을 쫙 이렇게 벌린 개구리 발처럼 벌린 상태에서 까치발로 들고 한 30초 정도 버텼다가 내려주시고, 버텼다가 내려줘서 하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은 뭐라 그럴까, 이게 교정의 효과는 없지만은 이게 휘어지는 쪽에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하는 운동이 되다 보니까 여기 진행하는 속도를 늦추거나, 그리고 무지 외반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통증을 좀 줄여주는 데는 효과가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봐 주시는 것 중에는 그 발가락 교정기, 요새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도 좀 많이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교정 효과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은, 아쉽게도 교정에 대한 효과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주 외반증 자체가 뼈의 변형이 이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이 되고, 여기에 맞춰서 근육이나 인대나 모든 게 다 이렇게 변화가 이미 생긴 상태다 보니까 추후에 아무리 이걸 벌려서 끼우는 교정기라는 의미가 좀 어폐가 있는 거죠. 교정이 되진 않으니까 발가락을 벌려주는 이런 장치들을 이용을 하는 데서 발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효과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벌려주는 기구를 좀 사용하게 되면은 그걸 착용했을 때 발이 아프거나 하는 통증, 그러니까 증상 완화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착용하면서 조금 더 나빠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예방적 효과에는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너무 이제 각이 한 30도가 넘어가는 이제 중등도의 무지해반증 환자분 같은 경우에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교정하는 치료를 좀 권하게 되거든요. 이게 뼈의 변형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경도의 무지해반증에서는 그런 스트레칭으로도 좀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은 교정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참 다행인 게 예전에는 이런 발을 이제 일자로 교정해 주기 위해서 보다 보면은 요런 좀 무서운 전기톱 같은 걸 좀 이용을 해서 이렇게 교정하는 치료를 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수술 기구가 들어갔을 정도로 상처도 좀 만들어야 되고 요런 해서 뭐 발은 예쁘게 교정이 되지만은 반대급부로 이제 발에 좀 상처가 남게 되는 그런 단점이 어쩔 수 없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런 미용적인 부분도 좀 고려해서 요새는 이 절골하는 수술 기구가 좀 이렇게 요 바늘 같은 이렇게 침처럼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 요런 바늘이 들어갈 뭐 구멍 한 포인트 한 세네 군데 정도, 세 군데 정도 요렇게 이용을 해서 하게 되면은 수술 이후에 바늘이 들어간 정도니까 거의 흉이 남지 않으면서도 교정이 좀 예쁘게 될 수 있으니까 기능적인 부분 플러스 그리고 이제 미용적인 부분에도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발 변형이 너무 진행이 많이 돼서 수술을 좀 고려하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좀 새로운 방법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병원을 내원하셔가지고 족부종문의 한번 상의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